예. 안녕하세요. IBM의 김용호 전문입니다. 제가 2년 전쯤인가 이 비슷한 자리에 와가지고 그때 인공지능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이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나 막 그러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그 알파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단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패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디지털이나 인공지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잠깐 동영상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technological breakthrough. This morning, I read over 4,000 articles on leukemia in less than a second. たった数週間で新しい言葉も話せるように。 Thousands of new laws were published yesterday, and I'm up to speed on all of them. I know every detail of every public quarterly report in the last 20 years. I can spot diseases before a patient displays a single symptom. I can understand euphemisms, idiosyncrasies, and complex metaphors. I can tell what's going to sell out before it ever trends online. I can forecast the weather in over 2.2 million locations at the same time. I can grow with you. I can coach you. Enrich you. Enlighten you. And I'm just getting warmed up. Hello, my name is Watson. Together, we can outthink the limits of what's possible. Welcome to the cognitive era. 네, 거그니티브 시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마 최근에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AI라는 단어일 거고요. 그 AI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일부는 굉장히 희망에 찬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일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진다든지 굉장히 많은 우려스러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AI 이야기 앞서서 먼저 최근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 사실 택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소, 사실 숙박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미디어에서 미디어 자체를 갖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리테일러, 실제로 재고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어떤 매출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자산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사실은 지금은 또 새로운 형태의 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파괴적 혁신을 유도하는 과연 중요한 세 가지 흐름은 과연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하나가 이제 데이터입니다. 사실 이 글로벌 패션 포럼에서도 몇 년 전에 이제 빅데이터라는 주제를 다뤘었는데요. 이 데이터의 폭발적 증가,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인류가 생산한 이때까지의 모든 데이터의 양이 최근 2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생산된 데이터에 필적할 정도로 데이터는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동력은 이제 API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제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필요했던 시스템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생산이 필요하다든가 하면은 사실 기본적으로 내가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제작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표현을 했지만 디지털 접착제, 저희가 굳이 내가 모든 것을 생산하고 소유하지 않고 남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셋들을 우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방식의 이코노미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이 세션의 주제인 이제 인지 컴퓨팅, AI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AI 기술은 크게 세 가지 유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왓슨이 한국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 상반기에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제 왓슨을 이제 경험하게 되실 텐데요. 이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사람의 말 자체를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인데, 사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말 중에 죽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죽인다라는 표현이 실제 무엇을 죽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어로 얘기하면 와우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죽인다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 말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계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텍스트나 말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사고를 한다는 건데요.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지식을 통해서 가설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그런 가설을 통해서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프로세스라는 것이 우리가 짜놓은 대로 그대로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새롭게 입력된 데이터, 새롭게 입력된 지식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습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아마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일 것 같고요. 지금도 왓슨, 그다음에 지금도 이제 알파고는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지금의 왓슨과 지금의 알파고가 과연 내년도가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다음 후년도가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러한 변화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바로 오늘 이 세션의 기본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이해하고 사고하고 그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사람과 기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인터커넥트하고 그다음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상에서 인간의 직업의 80%가 다 사라지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아마 직업의 유형에 따라서 다를 텐데, 하지만 인간과 기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상식, 그 다음에 열정, 그 다음에 야망, 그 다음에 딜레마 같은 것들은 절대로 기계가 사람의 이러한 능력과 감정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기계 시스템이 이제 우월한 부분들은 어떤 특정한 데이터상에서 무엇을 찾는다든가, 그 다음에 자연어를 이제 배우면 충분히 그 자연어를 처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정 편견이 있는 게 것들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고요. 기업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쉴 필요가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계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 비해서 다른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과연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냐? 저희 IBM은 바로 인공지능, 커그니티브, 그다음에 인지 컴퓨팅은 이러한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성적, 그다음에 인지적 능력들을 배가시키고 증폭시키는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부분이 아닐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왓슨의 대부분의 사례들도 사람의 능력을 대체하는 사례가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꾸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왓슨은 다른 기업, 다른 IT 기업,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IT 기업들과 달리 산업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AI라기보다는 각 산업별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기본적으로 왓슨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산업에 대한 어떤 관점과 함께 영역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뭔가 탐색하는 영역으로 이제 왓슨을 많이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상호 소통하는 측면에서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뭔가 발견하거나 그다음 발굴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네 가지 영역에서 왓슨이 열심히 지금 학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일단 탐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웨스텍이라고 하는 금융회사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형, 비정형의 정보를 갖고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사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게이지먼트라는 측면에서는 뭐 인공지능 조교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학사 과정, 학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학사 행정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을 조언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왓슨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디스커버리는 아마도 지금 여기에 자리하고 계신 많은 이제 패션 이 전문가들, 그다음 패션 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생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획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기획한다든가 생산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트렌드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찾아내고 발굴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언론상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트렌드들, 근데 이제 왓슨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소스들의 정보를 통해서 실제 시대 흐름들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요. 그다음 미리 파악할 수 있고 그러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우드사이드라고 하는 사례는 실제로 이제 이 원유 이 석유학 쪽의 회사고요. 이 석유학 쪽의 현장이라는 거는 사실 어떤 회사의 시스템의 그런 환경이랑 달리 굉장히 원격에서 내가 이제 이 본사와 떨어진 데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여러 가지 전문가적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왓슨이 적어도 현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했던 베테랑의 역할을 해서 그때 어떤 필요한 정보와 그 다음에 결정을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왓슨이 사실 가장 많이 발전되었던 부분은 사실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이제 탑 10의 암 그 병원들이 이미 이제 왓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보시는 이제 그 봄릉랏이라고 하는 태국의 이제 유명한 병원에서도 특히 종양약 부분에서는 이제 왓슨이 이제 전문 의사와 함께 어떤 이제 그 진단을 하거나 그다음 개인화된 처방을 지원하고 있는 이제 그렇게 사례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몇 주 전에 신문이나 이제 방송에서 보셨을 텐데요. 그 나오미라고 제가 인터컨티넨탈이랑 그다음에 이제 IBM이랑 같이 이 접객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제 로봇을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힐튼과 함께 개발한 이제 그 로봇이고요. 그래서 코니라고 기본적으로 저희 컨시어지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들을 이제 왓슨 이 로봇이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패션 분야에서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해 그 미국의 그 메트로폴리탄 그 박물관에서 이제 패션 쇼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맷 갈라라고 하는 쇼에서 올해 주제는 이제 마누스 앤 마시나라고요. 기계와 사람과 기계라는 주제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시대에서의 패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쇼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IBM이 이제 마케사라는 이제 회사와 함께 그 개발한 드레스를 제가 선보였는데요. 일명 이 드레스는 코그니티브 드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LED가 달려 있고요. 이 LED를 통해서 실제 이 패션쇼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이 팬들의 목소리들을 이 LED의 빛으로 이제 표현했던 이제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드레스에 대한 어떤 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사실 이 드레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왓슨이 적용됐습니다. 그 적용 과정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were young and you'd imagine a dress that would
do things that were a little otherworldly. You know, the idea that fabrics could change colors or that lights can come on. It has this magical component. Now this is possible. We were approached by IBM and we heard about Watson and Watson's capabilities. It just really excited us on a creative level, thinking, my gosh, what are the possibilities here? Watson learns like humans do, through senses, experiences, and new iterations of what it's doing. Watson can look at text, video data, images, taking what the fans are saying in text about the dress, and it's understanding the emotions underneath. We had an idea about the dress. We had multiple criteria for Watson, like fabric and the weight and how it cuts, and based on all these parameters, Watson made a few suggestions. With Marchesa, we're very hands-on here, so it may be about finding a material that could be like a silk or an organza. Then it's trying to work out what you're going to do with it, how you're going to make it different, how you're going to make it come alive. Across any project we take on with Watson, it is a partnership between man and machine. With the Marchesa project, while Watson came in and made a lot of assistive recommendations, ultimately it was Marchesa designers who were making the key decisions about the dress. We really felt that Watson just enabled us to do our job better. We fed hundreds of images of Marchesa dresses into Watson, and Watson came back and really gave us guidelines of which direction we should go in, which colour stories we should take, and it had been segregated into several different emotions. Seeing one of our dresses that was able to respond and communicate with everyone out there was really something we never thought we'd ever see. It's a piece of art and something that's almost living and breathing. It was truly extraordinary. 저희가 사실 이 마케사랑 같이 작업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마케사라는 회사가 이 드레스를 수작업으로 제작하는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이제 맷 갈라 쇼의 주제가 이 메누스 앤 마시날에서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협업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마케사랑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왓슨이 이 드레스를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참여를 했고요. 잠깐 보셨겠지만 실제 이제 패브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컬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실제 디자이너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드레스를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왓슨의 이제 사례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의 사례와 그다음에 이제 패션 산업에서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왓슨의 AI 기술을 우리가 고객을 뭔가 인게이지하고 그다음에 고객을 응대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좀 저희가 현재 이 글로벌한 패션 리테일러들과 진행하고 있는 기술들을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가칭 인공지능 기반 고객 인게이지먼트 플랫폼이고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의 이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서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커멘드, 실제로 고객들한테 이 가장 적합한 패션 아이템들을 추천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거나 그다음 제작할 때 정말 시대를 대변하는 그러한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얻는 측면에서의 이제 디스커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객과 뭔가 기본적으로 고객을 서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인게이지. 네 가지 측면에서 현재 패션 산업에 어떻게 인공지능이 적용되는지를 몇 가지 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비주얼 서치, 첫 번째 비주얼 서치 부분이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온라인 몰에서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거죠. 키워드 검색에서 가장 쉬운 거는 이제 특히나 어떤 전자제품처럼 스펙을 중심으로 해서 검색하는 것들이 가장 쉽게 저희가 검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패션은 사실은 스펙으로만은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패션 드레스를 찾거나 아니면 자켓을 찾거나 아마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온라인에서 그러한 상품들을 찾는다는 것으로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뭐 가장 쉽게 찾는 것들은 이런 거죠. 어젯밤 드라마에 전지현이 입고 나왔던 거. 뭐 이런 식으로 찾으면 가장 좋을 텐데요. 그런 식의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쇼핑몰이라든지 이제 패션 리테일러는 아직은 없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비주얼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뭐 키워드가 됐든 자연어가 됐든 말로써 그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던 잡지, 그다음에 내가 찍었던 사진을 갖고 이제 검색을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이제 카탈로그 상에서 비슷한 상품들, 유사한 룩의 상품들을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고요.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보통 이제 옷을 뭐 고를 때 이거랑 비슷한 거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런 시도는 해볼 수 없죠. 근데 그런 이제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에서처럼 이거랑 비슷한 거 주세요라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똑같은 이제 비주얼 서치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뭐 스냅앤 샵이라고 직접 내가 찍은 사진, 그 다음에 잡지에서 봤던 것들을 갖고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 전체 사진을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특정 영역을 놓고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기술이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수백 명이 여기 있는 분들의 사진을 찍고 이분들의 옷을 다 찾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지금은 이제 이 단일 인물의 그다음에 옷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까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처블 마커라고요. 이거는 이제 검색 이전에 실제 이미지상에 있는 이 아이템들을 자동적으로 마킹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뭐 브라우스냐 뭐 이런 레벨뿐만 아니고요. 요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브라우스의 뭐 컬러라든지 그다음에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실제로 자동적으로 찾아내는 기술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뭐 제공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 카탈로그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각각의 상품들 관리할 때도 소송 정보를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이제 서처블 마커라는 기술을 통해서 카탈로그 관리라든지 뭐 어떤 이제 뭐 카탈로그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자연어로 이제 검색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영화 이제 아이언맨의 이제 자비스처럼 저희가 굳이 이제 뭘 키워드를 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말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찾는 거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여자친구에게 선물할 뭐 빨간 드레스를 찾아줘봐. 이런 자연어로 실제로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찾는 거고요. 지금은 여기서 이제 이 화면에 이제 키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제 키인 창들은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다 이제 말로써 우리가 필요한 어떤 동작을 주문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결과들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가 필요한 상품들을 이제 추천을 받는 건데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뭐 개인화라든지 그다음 상품 추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제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뭐 고객에 대한 데모 정보 그다음에 과거에서의 구매 이력들 통해서 이제 추천을 할 텐데 이제 왓슨이 추천은 이제 그 이상으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연결 설령 같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특징,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외부의 이제 날씨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연계해서 이제 검색 추천을 하게 될 텐데 현재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개발해 놓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요 URL로 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이때까지 제가 활동했던 내용들 토대로 왓슨이 저의 퍼스널리티를 확인을 하고요. 그 제 개성과 가장 잘 맞는 패션 디자이너를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해봤더니 이제 피에르 가르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의 이제 특성이라고 언급된 게 약간 차분하다. 그 다음에 약간 특이하다. 그 다음에 약간 내성적이다. 라는 세 가지 특성으로 해서 피에르 가르댕을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제가 피에르 가르댕이 그런지는 사실은 확인을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살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나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그래서 약간 이제 언어적인 제약이 있어가지고 뭐 주로 이제 한국말로만 포스팅하시는 분이랑 영어를 가끔 혼용하시는 분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요. 한번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마도 우리가 고객한테 무언가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정말 기본적인 특성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속마음까지 우리가 꿰뚫어보고 추천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디지털 워드로브, 디지털 옷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어떤 패션의 아이템들을 디지털화하고요. 그걸 통해서 내 추천을 받는 거죠. 참고로 저의 옷장은 아니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온통 이제 다 검은색. 그래서 이제 왔으니 멋진 화이트 셔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추천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뭐 오늘 같은 날 특별한 이벤트에서 내가 무엇을 입어야 할까? 이럴 때 왓슨이 알고 있는 내 옷장의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벤트를 갖고 나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씨의 정보 연동해서 또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요새 또 패션 기업들이 이제 플랫폼 사업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P2P라는 측면에서 실제 왓슨을 적용한 이제 플랫폼에 이제 실제 스타일리스트랑 연결한다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개인의 어떤 뭐 모습이나 그다음에 안색에 맞는 옷을 추천하는 건데요. 이제 마츠다 컬러 하모니 모델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색깔마다 고유하게 자기한테 잘 맞는 색깔이 있고 잘 맞지 않는 색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마츠다 하모니 모델을 이제 시스템 AI를 통해서 구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의 특성에 맞게 잘 맞는 옷, 잘 맞지 않는 옷들을 가려서 추천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아까 디스커버라고 말씀드렸던 우리가 시대의 상황들을 이제 지금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이제 표현한 건데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시대에서 가장 핫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AI를 통해서 이제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냐고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들랑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은 이제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동안 이해했던 이미지라든지 어떤 비정형의 정보들을 다양한 유형의 이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이 지금 뜨고 있는 항목들이 뭔지, 그다음 관련해서 이러한 항목들에 맞는 내가 상품 기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상품들에 부합하는 또 다른 소품들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 같이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아까도 뭐 그 인스타그램 말씀하셨는데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다양한 그런 패션에 대한 이미지와 그다음에 이제 포스팅 내용을 토대로 패션에 대한 트렌드를 이해하고 그러한 트렌드에 함께 이제 고객들에게 개인화된 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처블 마커를 활용을 해서 지금 뭐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에 각각의 브라우스, 그다음에 스커트, 그다음에 부츠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인 이 상품들, 그다음에 재질들, 컬러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까지 연동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그다음에 패션의 어떤 채널 역량이 갖춰진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이제 왓슨이 지향하는 바는 아까 보셨던 실제로 뭐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추천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그 새로운 상품이나 어떤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뭐 인사이트를 얻고 하는 것들이 고객과의 소통이라는 채널에서 관점에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게 왓슨이고요. 이게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왓슨이 기본적으로 뭐 멋지게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줄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내가 필요한 이제 뭐 조카에 대한 선물을 하는 과정.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상품들, 내가 필요한 이제 패션 아이템들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구매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인게이지먼트 플랫폼 측면에서
왓슨이 현재 이제 글로벌 패션 회사들과 저희가 시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국내 이제 패션 리테일러들과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우리나라 패션 회사들도 고객을 응대한다는 측면,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이제 디지털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 그 다음에 회장님께서 기업의 이제 오너분들의 무관심도 이제 질타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희가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뭐 그전에는 이제 디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뭐 온라인 커머스를 구축을 하고 했었죠. 근데 디지털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아직까지는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옴니 채널이라든지 뭐 360도로 고객을 관리하고 개인화를 한다라고 하지만 디지털 혁신이라는 말로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디지털 이 파괴적 혁신, 그 다음에 세 가지 동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맞췄던 인공지능의 이 변화를 다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는 요새 디지털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디지털이라는 것이 온라인 하는 팀의 문제, CRM 하는 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기획, 생산, 물류, 영업, 마케팅 기업의 전 영역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지금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제 왓슨이라는 것을 어떤 재미 요소 측면에서 뭐 컨시어지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의 모든 가치 사실상에서 이러한 왓슨을 비롯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두고 우리의 혁신 방향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디지털 혁신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재창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USB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돌아가셔가지고 오너분들한테 대표님 저희는 디지털 혁신이 아니고요 디지털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꼭 전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지털 재창조라는 것들을 볼 때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재창조기 때문에 새롭게 봐야 되겠죠. 일단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새로운 포커스,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라든지 우리의 가치 창출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전문성입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물론 이제 IBM 같은 테크놀로지 회사, 그런 회사의 도움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모든 프로세스에 이 디지털을 통해서 재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폐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전문성이 아니라 뭔가 개방적이고 협업의 문화상에서 우리의 전문성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하는 방식도 이제 바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왓슨이 사람을 대체하진 않을 거고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들을 더 잘하게 증폭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방식, 우리가 마케팅하고 우리가 R&D를 하고 우리가 그다음 물류를 하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각각의 프로세스상에서 어떻게 왓슨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사실 각각의 프로세스를 바꾸고 우리의 어떤 시설을 바꾸고 우리의 정책을 바꾸고 하는 것들의 가장 코어는 과연 우리가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 새로운 디지털 힘을 통해서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바로 고객, 그 다음에 직원, 그 다음에 협력업체들한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들이 바로 핵심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 굉장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뭐 빅데이터, 어널리틱, 모바일, 그 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IoT, 클라우드 모든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디지털 재창조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운 포커스, 새로운 일의 방식, 그 다음에 새로운 전문성, 그 중심엔 바로 우리가 고객에게, 직원에게, 그 다음에 우리 협력사에게 어떤 경험을, 새로운 경험을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